소장님, 이거 선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네네. 저희 이걸 이제 질문별로 잘라서 네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할 거거든요. 네네. 그럼 유튜브 댓글로 하는 건 어떨까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럼 유튜브 댓글로 지금 한 20장 정도의 선물이 있는 거, 20장 맞나요? 네. 선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일 좋은 선물은 뭐죠?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 셋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치킨. 먹으면서 또 공부해야죠. 네. 그 다음에 또 뭔가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커피. 어떤 커피? 스타벅스인가요? 스타벅스입니다. 네, 스타벅스 15매 준비됐다고 합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미지수입니다. 오늘 평일 선거하셨나요? 오늘 선택 이돌 스파르타 2020인데요. 선거 날이어서 지금 선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따가 소장님 모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 어땠어요? 1탄 반응이 좋아서 2탄까지 가게 됐는데 지난 시간 괜찮았나요? 오늘 학생분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하면 좋겠다. 저번 시간보다 오늘이 더 알짜배기 방송이거든요. 네. 그리고 채팅도 많이 쳐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로 보이나요? 신발, 그 다음에 커피, 치킨. 완전 빠방하죠? 네. 안녕하세요. 대입도 진짜 똑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핵심 인물이시죠. 저번에 제가 진짜 로봇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2006년 수능 그랬더니 빡빡빡 나오셨잖아요. 깜짝 놀라서 이제는 믿습니다. 소장님 불러볼게요. 소장님 이상목 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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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우리 미지수 선생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게 된 이돌랩 이상목 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갑자기 왜 이돌랩이죠? 네, 저는 스파르타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이제 입시 전략 연구소라고 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입시에 관련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전략을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업무를 보는 곳이었다면 네. 이제는 이돌랩 이렇게 해서 네. 단순 대입뿐만 아니라 네.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가공해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소가 되겠다는 느낌으로 해서 단순 입시에서 벗어나서 네. 좀 더 크게 교육적인 어떤 자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네. 이돌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는 입시 관련된 거였고 오늘은 이제 공부 방법이나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을 좀 잡아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알짜배기라고? 네. 잘 안 보여서 이거 보이시나요? 채팅창이? 일단은 뭐 잘 눈 네. 크게 뜨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눈 크게 뜨고. 네. 네. 오늘 여기 지금 이돌 학생들도 오나요? 네, 아마 오늘 이제 등원하지 않은 학생들 네. 아니면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마 네. 또 이게 들어와서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학생분들 오시면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 중간중간 올려주시면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도중 계속 읽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저번에 첫방 하고 나서 저는 그 주변 선생님들한테 문의가 진짜 많이 왔어요. 국어 선생님, 네. 영어 선생님. 좀 물어봐줘. 특히 요번 이슈거리 있죠. 네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 개학으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선생님들도 멘붕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대입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지금 일단 네. 그 학생부 종합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멘붕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랑 이제 겨울방학 때 상담했던 친구들이 제가 고3 때 1학기 네. 때 내신을 올려서 이렇게 학교를 쓸게요라고 했는데 일단 시험 일정이 현재 다 꼬인 상태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통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네네. 보통 기말고사 끝나고 한 7월 달부터 해서 9월 달까지 여름방학 동안에 쓰는데 네. 이제 이 여름방학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학생들이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기에는 어떤 3학년 1학기 때 하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큰 영향은 없는데 그렇죠. 이제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지금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어떤 과정들에 대한 시기를 네.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조금 여쭤봐도 되나요? 이따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급한가 봐요. 네, 네, 이따가 너무 알려드리도록 궁금해서 자소서. 네. 네. 3월달에 활동 같은 걸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네. 너무 그리고 4월달에도 모의고사가 지금 밀릴 수도 있고 그냥 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지금 사실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원에서도 사실 모의고사를 지금 다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시 준비하는 애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네. 내가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중간중간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없어서 애들이 되게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지금 내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를 잘 했는지 네. 이제 3월 달까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앞으로는 이 정도 성적이니 어떻게 뭐 문제풀이 실전 문제풀이를 가든지 네. 아니면 내가 개념 공부를 더 하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네. 그거에 대한 아직 갈피를 잘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이 3월 모의고사긴 한데 4월 말에 응시하고 4월 네. 모의고사는 5월 달에 가고 게다가 중요한 건 올해 이제 교육 과정이 좀 바뀌다 보니까 네. 과목별로 어떤 문항 배치라든가 문제가 나오는 어떤 단원별로 이제 어디에서 킬러 문제가 나오고 어디에 배치되는지 그게 아직 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럴 때일수록 차라리 개념을 더 잘 다져놔서 네. 조금 문제풀이에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점수는 올릴 수 있으니 지금은 확실히 개념 다지고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이돌 스파르타가 여기 학원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거기서는 좀 짜주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이제 학습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짜줍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할지,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할지,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할지, 네. 그리고 뭐 탐구는 어떻게 할지 네. 다 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짜주시. 네,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거 왜냐면 대입 입시가 저는 이번이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아직은 수시가 좀 많지 않나요? 비중이. 네, 거의 수시 비중이 거의 네. 77%,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80%에 가깝죠. 정말 이번 고3들 너무 멘붕일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선물이 이렇게 3개 준비돼 있다고 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운동화가 추가가 돼 네네네.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와 이런 거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일단 저기 써 있는 3등 스타벅스 쿠폰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오늘 진행하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는 선별된 학생들한테 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등하고 2등 상품은 네. 오늘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중에서 네.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저희 공지로 따로 보낼 예정입니다. 1등, 2등 분은 이제 네네.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그럼 1등하고 2등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1등은 이제 그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네. 아니 학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을 음. 저희가 뽑아서 네. 할 예정입니다. 네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진짜 질문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답변도 다 받아가시고 저는 오늘 이 시간만 진짜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 그러죠? 수험생이 아닌데도 그 정시 그 올패스라고 하나요? 그거 상담 너무 받고 싶었는데 이게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정시 상담만이었다면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뽑을 거냐면 오늘 이제 열심히 방송을 보고 이제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아래에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네. 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메일로 우리 학생들의 자기 어떤 성적이라든가 희망하고자 하는 대학들 자기 어떤 데이터들을 주시면 네. 저희들이 그 학생들 중에서 뽑아서 뭐 지역 상관없이 한 명 뽑아서 제가 초기 상담부터 6평 끝나고 상담, 9평 끝나고 상담, 수시 컨설팅 그리고 정시 컨설팅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한 명은 제가 무조건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요? 네, 끝까지. 네,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네, 받을 예정이니까 네. 오늘 방송 잘 봐주시고 열심히 해서 뭐 시청 후기라든가 그리고 자기 공부한 내용들,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술에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메일 중에서 골라서 한 분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1탄 방송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믿습니다. 네. 네네. 짱이에요. 네네. 그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로봇인 줄 알았어요. 진짜 컴퓨터처럼 네네. 따닥하면 따닥 나오시고 짱입니다. 네. 그러면 요거 지금 탑 1을 가장 먼저 맞춘 분에게는 또 선물이 있는데 요 중에서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탑1 같은 경우 맞추신 분들한테도 저 1등하고 2등 상품 중에 아마 하나를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사실 제일 큰 주제는요. 자주. 지금 소장님께서 얼마나 만나보셨다고 그랬죠? 학생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정시랑 수시 컨설팅 합쳐서 네. 만난 학생은 한 2,500명에 3,000명 정도 되고요. 네. 그 학생들 이제 데이터 가공해서 정리한 거는 이제 한 3, 4만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학생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탑 5를 네네. 들고 왔습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 탑 1을 맞추신 분들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탑 1은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왜냐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그것인데 약간 힌트 드려도 돼요? 나중에 일단 탑 5, 탑 4 나가게 되면 그때 한번 아, 맞추시면 네,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한번 예상해 보세요. 아이들이나 아니면 내가 가장 궁금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탑 1은 금방 맞추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3,000명, 그러니까 혼자 3,000명을 보신 거잖아요. 뭐 이렇게 정보를 다 가공하고 제가 직접 다 만지긴 했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셨대요. 네. 저번에 너무 바뀌지 않으셨어요? 저 아까 얘기했는데 처음에 1탄에 봤을 때 소장님 어디 가셨나요? 뭔가 트렌디하셔져서 그쵸? 아니야 내가 너무 폭발했나? 네. 그때는 거의 이제 정시 막 시즌이어서 거의 네. 집에 못 들어가고 거의 옆에서 그냥 네. 머리도 못 감은 날도 있고 아. 막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 대학 보낸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 그래서 대입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물어봐도 네.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혹시 진학사를 하시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보통 5칸이라고 하면 그게 보통 합격이 일반적인 합격인데 네. 이제 뭐 한 칸, 두 칸 보통 이 합격 확률이 한 5%, 10% 된 학생들도 합격을 했고요. 5% 10%인데요?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도 네. 1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 닫고 들어가는 게 네. 최고 잘 들어간 건데요. 문 닫고 정확하게 네. 자기 예비 번호까지 들어간 확인되는 학생들만 10명 넘긴 합니다. 서울대 의외과 있던데 정시로 맞나요? 예, 이제 그 친구는 네. 뭐 워낙 잘했던 학생이라서 아 그래도요. 네. 이게 또 잘한다고 잘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믿습니다 정말. 1개월 뒤엔 센터 돌아다니시면서 순회 입시 콘서트 진행하셨다고. 네. 여기 직원분들이 많으신가요? 그냥 소장님의 막 그 노고를 막. 그러게요. 네. 1월 달 같은 경우 이제 윈터 스쿨 때 이제 입시 콘텐츠 제가 38개 센터를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하루에 2군데씩 방문하면서 설명회 진행하고 네.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랑도 1대1도 진행을 하고 해서 거의 1월 달은 1월 그러니까 정시 끝나자마자 네. 1월 달에 바로 돌아서 구정 때 직전까지 이렇게 돌아서 했습니다. 정말 근데 이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쵸? 계속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때깔이 좋아진 게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자주 안 다녀서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대균 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균 선생님 모셨네요. 네, 대균 쌤 오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저 정말 궁금합니다. 네. 탑 5 탑 5, 네. 학생들이 많이 묻는 탑 5 중에서 5위는 네.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저희 이돌랩을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네. 넘어갈게요. 너무 그래서 급했어요. 네. 이것도 이제 PPT로 할 거니까요. 네, 한번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선택 2020이 주제인데 네. 근데 아까도 이거 들었는데 네. 선택을 굳이 넣었던 이유가 있다고. 방송이 종료가 됐다는데? 그게 뭘까요? 방송이 종료가 됐어요. 그냥 종료가 됐어요.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건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송 지금 꺼진 종료가 것 된 것 같은데? 같습니다. 네, 종료가 된 것 같아요. 아예 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잘 나오고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근데 저 거는 왜 그러죠? 나와요? 뭐죠? 네. 페이크인가요? 잘 나와요. 네, 잘 잘 나와요. 나와요? 잘 나와요. 네. 네. 방송이 깜짝 종료됐다고 놀랐습니다.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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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선거 날이니까 네. 혹시 지수님은 선거하고 오셨나요? 네, 선거하고 아침에 선거를 하고 막 부랴부랴 출근하고 여기 다시 또 네. 왔어요. 네. 그 혹시 그 결정할 때 혹시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셨나요? 너무 예민한 질문 네, 그냥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기준만, 그러니까 어디서 찍었냐고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넷 매체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신문 기사가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당 아니면 이제 사람인데 네. 저는 약간 당으로. 당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네. 마치 오늘 선거 날에서 이제 어떤 후보를 찍을까 선택하는 것처럼 네. 이제 내가 재수를 시작한다.
아니면은 내가 수험생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네. 어떤 학원을 결정할 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수만이라든가 아니면 포만한 뭐 오르비 같은 이제 입시 커뮤니티를 가보면 네. 여기와 여기 둘 중에 어딜 갈까요? 이런 걸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은 왜 이돌 스파르타에 와야 되는지, 왜 이돌 스파르타를 선택해야 되는지도 약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아, 그럼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수능이나 뭐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네. 거냐 이것도 선택이고 맞습니다. 학원들도 선택을 해야 네. 되고 또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국영수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탐구 영역도 할 것이냐. 오늘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입시전략연구소였다면 네. 이돌 랩으로 저희가 바꿨는데, 연구소가 됐다. 네, 그래서 네. 좀 더 결국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네.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정량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는 아. 그 포인트를 가지고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돌에 네. 이돌 그냥 독서실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보면 네. 이렇게 그냥 독서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다. 입시팀뿐만 아니라 교과팀, 다양한 콘텐츠 팀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네.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컨설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1년에 5천만 원 네. 고액 컨설팅이 성행을 한답니다. 아, 네.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정시 막바지 합격 보장 내세운 고액 컨설팅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막 1시간 컨설팅 하는데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사실은 그 부분은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네. 내가 평소에 공부를 해서 어떤 결과보다는 내가 결과가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조금이나마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학생들의 어떤 니즈, 그러니까 네. 성적을 잘 봐서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내 성적이 안 나왔는데 이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든 또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즉 빵꾸가 난 학과를 찾고 싶다, 폭발이 난 과를 피하고 싶다라는 이 학생들의 욕구에 결국엔 이런 불법 컨설팅 업체가 저는 약간 기승을 부리지 않나. 빵꾸를 노리는 아이들 자체가 조금 네. 조금 네, 네. 노력을 조금 덜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꿈이 모두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게 저희 이돌 아. 스파르타 모토입니다. 그래서 네. 이 공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하고 해서 준비를 다 해서 네. 실제 입시 기간에는 제 도움이 없어도 이미 그 점수가 나와서 네, 편안하게 제일 좋죠.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돌 스파르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액으로 컨설팅을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되게 외롭긴 하거든요. 네. 독학재수학원이라는 게 재수. 네. 재수 자체가 근데 좀 저는 이제 재수를 저도 해봐가지고 저는 그때 재수학원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 친구가 엄청 많은 재수생이 있고요, 친구가 없는 재수생이 있는데 저는 꿈을 위해서 그냥 한 1년 정도 혼자 있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스로 따가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네네. 거기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이니까 그런 공간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돌랩에서 다 도와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컨설팅 받았던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네. 보시면 컨설팅 받았을 때 저 어떤 대학 지원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오는데 저 보시면 이런 글이요. 선생님께 받은 선한 영향력을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이런 반응이 옵니다. 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대학교를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네. 내가 이 대학교 그리고 이 전공 선택했을 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더 학생들한테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하나하나 생각하는 진정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치셨던 이제 제자들이요. 대치동에서 제가 과외를 했었는데 정말 비싸게 컨설팅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다 붙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일단 2명 가르쳤는데 2명 다 컨설팅 받고 다 떨어졌어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환불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근데 이돌에서는 이게 뭐 추가 비용이 더 많나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입시는 저희가 다 이돌 스프레 다 해줍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뭐 프리미엄이 심화 과정은 저희가 돈을 더 유료를 하긴 하는데 네. 이돌 재원생들한테는 일반적인 대치동에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저는 이거 확실한 분한테 좀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돈 날리고 왜냐면 그때는 막 그 점집 찾아가고 그럴 정도로 간절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리고 또 이돌랩에서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직접 센터로 제가 방문해서 여기는 이제 부산대 센터라는 곳이고요.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창원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돌 스파르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인데 제가 뭐 겨울에 한 번, 6편 끝나고 한 번, 뭐 9편 끝나고 한 번 이런 식으로 연 4회 이상 제가 전국에 있는 50개 센터를 다 돌아다니면서 입시 네.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와 좋다. 네. 아마 제가 1년에 보통 한 150일 정도는 네. 밖에 지방이랑 집에서 못 자고 출장을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공부할 맛 나겠다고. 네. 아니 그리고 막 탑5 빨리 탑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좀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 주세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후기를 직접 나눠줘요. 그래서 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입시 설명회가 아니라 네. 내가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도 진주 어머님께서도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네. 느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부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전부 자기가 입시에 너무 막연했는데 마치 첩보 영화 같이 너무 재밌게 들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주니까 학생들이 더 만족을 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재수할 때 이런 데이터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회를 다 다니고 제가 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돌 다니면 다 한꺼번에 네. 소장님이 분석을 해주시니까 직접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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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저 이런 데이터들도 직접 학교 지원한 학생들 데이터를 직접 저희가 정리를 해서 모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날짜 보시면 12월 26일, 27일, 28일 있잖아요. 네. 매일매일 그 원서 지원을 할 때 네. 직접 모든 과 학생들이 모의 지원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접수를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소위 말하는 빵꾸 같은 걸 찾는데 저희가 만드는 데이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관연도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배치표까지 만드는 그런 작업을 또 저희 이돌랩에서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과학자 같아요. 데이터 과학자. 네, 숫자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거는 이제 이돌 타임머신이라고 해서 ITM이라고 해서 이제 2020년도 결과를 실질적으로 이런 또 점수를 받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불 들어온 거는 이제 저 점수 가지고는 힘들고 이제 노란불, 파란불 들어온 데들은 이제 몇몇 과가 가능했다. 네. 파란불이 들어온 데는 아마 작년에 이 점수 쓰면 요 학교들은 다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번 그게 딱 기억이 나요. 그 안 되는데 되게 만드셨던. 네. 그래서 그런 결과치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혹시 이것도 현재 성적에서 네. 내가 만약에 성대 한양대라든가 뭐 중앙대 경희대 이런 데를 가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과목별로 100분위가 모자르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분석을 직접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현재 내 등급에서 내가 요 등급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 학습 데이터들도 다 모아서 네. 4등급에서 예를 들어서 4등급에서 2등급 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 독학 비중이 한 이 정도 되고 네. 인강 비중이 이렇게 되고 와. 인강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선생님을 듣고 있는지 네. 그리고 독학을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들 제공을 해주고 학생들이 이걸 보고 아 보통 이 정도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를 네.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서 너무 학생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제시해 줍니다. 성적 오르는 데는 다 비법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니까 네네, 좀 맞습니다. 따라하면 좋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맞습니다. 딱 나오니까 누구 걸 들어야겠구나에 예, 대한 맞습니다. 게 네. 네, 아무래도 등급별로 공부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모든 인강 선생님 모든 등급대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카카오 채널도 만들어서 네. 저희가 1대1로도 저희가 질문을 또 다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하루에 한 개 정도는 입시에 관련된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대치동에도 뭐 관리형 독서실이라고 있는데 이돌도 그런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또 계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강남구 쪽에는 대치센터하고 강남센터가 있는데 각 센터에도 역시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상담을 다 받아주고 계시고요. 그러면 현역 그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들도 있고 고3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수생만 딱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재수생하고 고3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1, 고2 학생들도 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네. 저녁에밖에 못 오니까 잘 못 오긴 합니다. 근데 네. 여름이나 겨울에 이제는 방학 때는 이제 많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대 지금 코로나 직전이었는데 네. 이제 1대1로도 이렇게 직접 상담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이돌랩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학생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말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아이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안 하는 애들은 지금 안 하네 이러고서 놀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꼭 아시고서는 네.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입시 탑 5. 파이브. 네,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생 생각하기에 5위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애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던 단어 그 생기부. 근데 생기부가 뭔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왜 저희 때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아서 않았습니다. 네. 도대체 뭔가요 생기부?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생기부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뭐 학생들별로 자기들이 되게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네. 만약에 생기부는 몇 페이지가 돼야 되고 네. 봉사활동은 몇 시간을 해야 되고 동아리는 꼭 만들어야 되나요? 막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옛날에는 동아리 들지 말고 공부나 해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가 의대를 가겠다. 네. 그러면 생명 관련된 과학 동아리든 거의 필수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나 때는 말이 아니에요. 나 때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건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건국대 이제 줄기세포 재생공학과를 간 학생은 네. 내신이 1.3이었고 네. 생기부가 29페이지였고 교내 R&A에도 수상하고 교내상 35개, 논문도 쓰고 부실장도 하고 봉사활동 150시간 하고 동아리도 만들고 네. 상명대 수학교육과 들어간 학생도 내신이 1.6인데 뭐 다양한 활동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학생들이 다 떨어졌어요. 정말요? 네,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스펙 관리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100%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수능을 만점을 받으면 네. 내가 이 수능을 만점을 받으면 뭐 서울대 의대 무조건 갈 수 있겠지 이런 네. 게 된다고 한다면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점이라는 그 기준이 없는 거죠. 뭐 생기부가 100장이어도 떨어질 수도 있고 뭐 30장이어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한 사례인데 이 학생은 붙었어요. 근데 내신이 평균 4등급대였고 네. 네, 그리고 생기부가 13페이지였어요. 앞에 학생들은 막 30페이지 됐는데. 근데 이 친구는 학종 준비를 1, 2, 3학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논술 쓰려고 했는데 네. 논술만 6논술 쓰기 좀 부담스러워서 네. 논술 5개에 학종 하나를 쓰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뚫릴만 학교를 추천해서 이 친구는 이제 저 성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공대를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갔는데 네. 사실 이 친구는 정시 기준으로는 인서울도 불가능한 수능 성적이 나왔거든요. 그쵸. 그런데도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 뭐죠? 궁금해요. 네. 뭐죠? 그래서 가장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생기부 관리에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선생님 저 생기부 25페이지인데 충분하겠죠? 아니면은 저 상이 25개인데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도 반영 방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네. 뭐 연대의대, 고대의대 다 떨어지고 서울대 의대만 붙는 친구도 있어요. 학종.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학교마다 맞는 어떤 인재상도 있고 뭐 워낙 많은 서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우리 입학사정관님 분들께서도 이 학생들 하나하나 서류를 챙겨보는데 시간이 너무 투자하기 너무 그러니까 한 평균적으로 한 10분 내외밖에 못 보다 보니까 네.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딱히 정해져 있는 답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도 되면은 써볼만 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에 2.5 받은 선배가 내신 네. 2.5 받은 선배가 연세대 공대에 붙었는데 제가 내신 2.5인데 그럼 연세대 공대 붙겠죠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2.5가 붙은 한 명이 있지만 사실 2.5인데도 떨어진 3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생각을 못했네요. 2.5로 하고 붙은 사례가 있지만 떨어진 사례 3명을 합치면 실질적으로는 내신이 2.5면 붙을 확률이 25%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네. 붙을 확률이 합격 확률이 25%다. 네. 그럼 이 25%는 어떻게 안정적인 느낌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아닌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생으로서 최선을 할 수 있는 거는 통계적인 확률로서 이 정도면은 한 7, 80% 정도의 학생들이 이 정도 스펙이면 보통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돌 랩에서는 뭘 해드리냐면 네. 저희는 이제 이 합격자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전부 모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합격한 학생들이 평균적인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저희는 평균 수치를 제시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가 평균 정도는 되는구나. 네. 이거보다 많구나. 적구나라고 판단해야지 내가 이거보다 높으니 되겠다.
이거보다 낮으니 떨어지겠다라고 판단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약간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평균적인 수치니 이걸 가지고 스스로 약간 어느 정도 판단을 무투락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결정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고3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재수생들은 이런 자료 하나하나가 진짜 금 같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네네. 그렇죠? 예. 네. 저 이거 자료 제가 수집하느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평균도 아니잖아요, 네. 사실. 이거 너무 탐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미 네. 벌써 사상 초유 온라인 계약이 이미 펼쳐져서 내신이라든가 어떤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동아리 활동도 할 수도 없다면 사실 지금까지 1학년부터 2학년까지 해왔던 활동들 중에서 네. 내가 이제 필요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들은 독서로. 독서로. 그래서 그 부분을 독서로 채워서 오. 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네.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독서라는 것과 그리고 학습 방향을 내가 어떻게 할지. 독서 필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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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1, 2학년 때 했던 내가 읽었던 독서 목록과 활동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비교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과에 맞는 그런.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단순하게 나는 뭐 생명과학과를 갈 거니까 네. 생명 관련된 독서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사실은 이제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서 네. 어떻게 보면 학문이 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명과학 쪽으로만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이제 윤리적인 부분도 같이 겹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윤리 관련된 서적도 같이 읽어가면서 단순하게 어떤 발전뿐만 아니라 네.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이라든가 윤리적인 부분까지 같이 커버를 해야 네. 이 학생이 융합적 인재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생기부 관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데 네.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소개서 사례라든가 네. 그런 것들도 같이 한 번 더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친한 국어 선생님이 항상 그 자기소개서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수학이기 때문에 누군가 저한테 자기소개서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보통 이거를 이제 소개팅이라고 네. 하면 이제 생활기록부 이 서류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성, 뭐 재산, 성격 네.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다면 자기소개서는 외모인 거죠. 그러니까 딱 소개팅 딱 했을 때 그런데요? 네. 딱 하면은 외모가 좋아서 맞으면 네. 그다음에 애프터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하지만 네. 이 사람 성격이 별로네? 이 사람 나랑 가치관도 다르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헤어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기부가 좋지 않으면 결국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네. 다만 자기소개서가 안 좋으면 외모가 안 좋으면 그다음에 애프터가 안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기부까지 내 생기부를 읽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외모 같은 요약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기소개서 중요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확 와닿았어요. 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만 잘 쓴다고 대학을 붙진 않지만 네. 그 자기소개서가 잘 써져야 그 나머지 서류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네. 뭐 궁금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 네. 혹시 우리 듣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중에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 제가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생기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 관련해서 아마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네. 오늘은 전에 비해서 조금 학생들이 조금 덜 온 것 같아요. 제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 제가 듣기로 학원에서 아프리카는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아프리카를 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등원하지 않은 학생들. 그럼 등원하지 않은 친구들 뭐죠? 그래서 뭐죠? 그래서 등원한 학생들은 저희가 따로 클립을 좀 잘라서 다시 볼 수 있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 팬들이 지금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나중에 계속 올라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위 이제 어떤 거가 있을까요?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생기부를 돈 주고 만들 수 있나요? 뭐 이런. 이제 그런 업체들이 있긴 하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동아리를 해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합격해서
이렇게 붙었던 학생들이 어떤 네. 동아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면 아. 그 학생들이 그렇게 따라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그러면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일종의 컨설팅 아닌가요, 사실? 네,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간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그 비용이 아까 네. 봤던 것처럼 1년에 5천만 원. 아, 그래서 네. 저런 금액이 나오는 네, 거군요. 그래서 네. 예전에 그 스카이캐슬 네, 네, 네. 똑같다고 뭐 아파트 한 채 값 막 이렇게 내는 거 그런 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를 합시다요. 네, 그러면 이제 4위. 4위로 네. 탑 4는 네. 뭐나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탑 4위. 네, 한번 화면을 네. 보내세요. 네, 4위는 네, 학생부 교과전형 커트라인. 선생님, 저 땡땡땡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 땡땡땡 학교 땡땡과는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네.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커트라인이죠. 네, 커트라인 되게 궁금해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궁금한 게 과연 이 커트라인은 매년 동일할까요? 우리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트라인 매년 동일하진 않아도 작년 거는 저는 비교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갈 때 음. 그래도 요 정도 선 막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한양대학교 입시 자료인데 네. 보시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2017학년도에는 평균이 1.99였는데 네. 그 다음에 1.08이 됐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네, 나요? 그러니까 2017학년도에 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빵꾸가 난 거죠. 아, 네. 그래서 저 때 경쟁률이 4점 몇 대 4점 X 대 1이었는데 2018학년도에 학생들이 저걸 보고 몰린 거예요. 네. 그래서 경쟁률 14대 1로 치솟으면서 평균이 저렇게 올라가 버린 겁니다. 아. 우와. 그리고 교육학과를 보시면 네. 오히려 여기는 2018학년도에 1.11이었다가 네. 굉장히 높았죠. 네. 근데 2019학년도에 1.75로 뚫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네. 이게 매년 경영학과가 높고 그다음 국문과가 철학과가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게다가 이거는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더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통 자료를 볼 때 학교에서는 커트라인을 공개는 하지 않아요. 아, 그쵸.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평균들을 많이 공개하는데 네. 그런 공개하는 수치들을 가지고 커트라인을 추정하는 방법들을 오늘 간단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 너무 좋아요. 네. 이거 모 대학교는 이제 80% 컷까지 네.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는 평균은 언어정보학과가 가장 낮고 사학과가 가장 높거든요. 네, 네. 이제 80% 컷하면은 만약에 10명이 뽑는다 그러면은 네. 이제 8등으로 들어온 학생이에요. 네. 이 학생이 보시면 이제 지금으로 딱 봤을 때는 언어정보학과가 가장 낮지만 네. 80% 컷은 오히려 한문학과가 더 낮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 80% 컷이 평균보다 더 멀어서 네. 더 낮은 학과 평균은 더 높아도 더 낮은 학생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을 보시면 요 수치를 한번 보시면 평균이 2.35인데 네. 80% 컷이 2.28이에요. 별 차이가. 그러니까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보통 100명이 있으면 네. 평균이면은 몇 등 정도 성적이 돼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다시 100명 중에 네. 평균 성적은 몇 등 정도예요? 50. 50등. 네. 그럼 80% 컷은 그럼 저쪽 저기가 80등. 근데 중요한 건 80% 컷이 더 낮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별반 차이가 없죠. 오히려 네. 지금 50등의 성적보다 80등의 성적이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 학교에서 이게 학생들이 잘못 나왔나 이렇게 네.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5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그럼 보통 평균하면은 몇 등 성적이 될까요? 한 3등이죠. 3등의 성적이고요. 80%의 컷은 한 4등의 성적입니다. 네. 근데 성적 분포가 만약 이렇게 될게요. 1등이 2.1, 2등이 2.2, 3등이 2.3, 4등이 2.4, 네. 5등이 3.1일 경우 네. 그러면 4등. 평균이 2.42가 되고 4등이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평균이 80%보다 더 낮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마지막으로 들어온 학생이 이 평균을 엄청나게 깎아먹은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꼴등 볼게요. 잘못했네. 네.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사학과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평균이 엄청나게 높지만 이 우리 수학생한테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사학과가 평균도 높고 80% 컷도 높지만 네. 마지막으로 들어가 막차 학생은 오히려 3점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것 네. 데이터들을 다 보고 아 저렇게 뚫렸었구나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올해 만약 작년에 이렇게 뚫렸다. 네. 학생들이 그런 걸 많이 알고 있다. 네. 그러면 올해는 학생들이 몰리면 또 막힐 수도 있는 거. 또 그러니까 개박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자료와 재작년 자료를 다 비교해 보면서 네. 올해는 어떤 흐름이 될 건지. 그래서 평균적인 수치에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네. 평균이 너무 낮네. 여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오히려 커트라인은 더 높을 수 있다. 한 2년치, 3년치 정도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네. 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대충 커트라인은 더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평균도 사학과가 높고 80%도 더 높지만 네. 꼴등으로 들어가는 보통 이 정도 수치가 되면은 3점대 중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표준 편차가 크면요. 이렇게 꼴찌와 이게 평균 중심적이 아닌 거예요. 혹시나 해서 네. 그래도 여기 들어오는 수학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래도 많이 알죠. 아, 네, 네. 사실 저희 팬분들을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율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합격한 학생들하고 불합격한 학생들의 이렇게 교과 성적들을 역시 또 이렇게 모아서 네. 합격과 불합격의 케이스들을 저희 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학생들이 잘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도랩에서 제시해 주는 거는 넌 100% 붙는다 떨어진다 이걸 제시해 준다기보다 이런 자료들을 주고 이제 가능성.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그럼 같아요. 이런 자료들이 학생들한테도 다 제공이 네, 되는 제공이 거예요?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필요한 학과들을 저희들이 그래프화 시켜서 네. 학생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네. 아이고. 네. 네. 오늘은 네. 진짜 학생들이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저번에는 진짜 이게 입시 대입하고의 차이인가요? 그때는 너무 막 그때는 이제 막 간절해서 성적표가 나온 지 하루 네. 됐을 때고 오늘은 보통 네. 이제 공휴일이니까 그쵸. 자율등원이라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그러니까 보통 센터 가서 안 하고 좀 쉴 텐데 네, 네. 오늘 학생들이 재수생들이 투표를 하고 다 학원을 갔나 봐요. 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정말요. 네. 네네. 왜냐면 질문들이 많이 안 올라와서 이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방송할 때 질문들이 보통 올라오고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느낌이 네. 나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꼭 주세요. 댓글 써주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학원은 지금 이돌 스파르타는 지금 문을 연 거죠? 네네. 그래서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방역을 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까 콘서트 하는 것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가 네. 책상 이렇게 바로 붙어 있지 않고 아, 네. 지그재그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회적 거리에 2m 정도는 안 되더라도 다 1m 이상이 되고 그리고 센터 공부할 때 학생들이 좀 숨막히긴 하지만 다 마스크 쓰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네. 방역을 계속 학생들이 이제 하원하고 난 다음에 계속 네. 방역 작업도 밤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최대한도로 학생들을 떨어뜨려서 공부하니까 뭐 체온 재는 거 이런 건 다 요즘 다 하는 거니까 네.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분명히 수천 명이 드나들고 있지만 네. 뭐 만약에 뭐 주변 근처에 뭐 확진자가 나온 건물이 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2, 3일 휴원하면서 바로 이렇게 대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돌 이게 스파르타 좀 유명한 게 유리창 그거 거기 아닌가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통유리실 같은 경우도 네. 뭐 거의 사실은 자기 혼자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희 걱정이 없을 통유리실이 것 같아요.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쓰고 할 정도로 저희가 아. 철저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탑3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사실 저는 탑3가 제일 궁금했는데 예, 혹시 탑3 뭐일 것 같은지 한번 네. 댓글 한번 써줘 보실래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탑5는 지금 생기부 관리, 그 다음에 탑4는 교과 전형 커트라인이었거든요. 탑3는 뭘까요? 여러분들 뭐가 가장 궁금했을까요? 수능 성적 잘 받는 법. 약간 비슷하긴 한데. 비슷하긴 해요. 네, 네네네. 탑3랑 비슷하긴 네네네. 해요. 성적. 네. 그쵸, 성적. 뭔가 쓰셨는데 영어로 쓰셨어요. 네. 네. 그러면 탑3 한번 네. 볼까요? 네. 탑3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네.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나요입니다. 정말
정말 고3이 되면요, 아니면 재수생이 되면 귀가 팔랑팔랑 맞아요. 거리는 것 같아요. 이게 좋대, 저게 좋대, 그러면 팔랑팔랑 거리는데. 네, 커뮤니티에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네. 확인받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게 학생들별로 이렇게 주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저희가 직접 설문지인데 네. 이제 이 학생도 그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막 물어보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와 학과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센터에서도 이제 과목별로 상담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국어가 4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가 4등급인 학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는 너 국어 4등급이니까 이거 이렇게 공부해서 이만큼 투자를 해야 돼. 네. 이렇게 해서 진단을 했어요. 너 국어 인강 2시간, 독학 2시간에서 4시간 딱 처방을 내려줬어요. 네. 수학 선생님도 이렇게 4시간, 영어도 이렇게 4시간 딱 해주니까 네. 애들이 이제 탐구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배분이 너무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네. 사실 학생들은 나는 어떤 인강을 들을지 다 정해져 있고 학원도 다 정해져 있고 공부 방법도 다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배분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항상 가성비 가성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이 단위 시간을 공부를 투자했을 때 오를 수 있는 점수대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점수대가 올랐을 때 과연 내가 지망하고자 하는 학교의 합격 확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네.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방 학생들 중에서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묵묵하게 조용하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성적은 오르긴 했으나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상황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렇게 네. 저희가 등급별로 많이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공부 시간 관리도 제가 네. 항상 애들한테 많이 얘기해줘요. 학생들이 다 똑같아요. 제가 물어보면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아침에 학원 가면 일단 먼저 아침에 국어는 해야 돼요. 왜냐면 네. 국어 시험이 아침 8시 40분부터 시작하니까 수능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침에는 국어 공부하고 한 네. 10시 11시쯤에 수학 공부하고 점심 먹으면 이제 영어 듣기 하고 그렇죠. 막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네, 다 똑같네요. 네, 다 좋은데 사실은 이거는 신체 밸런스 유지하는 건 나중에도 되고 네. 사실 공부 학습 초기에는 처음에 학원 공부하러 딱 가면 9시 10시에 공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때 맞아요. 국어 지문 읽으려고 하면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어떤 개념을 넣는다기보다 편하게 공부를 소모할 수 있는 뭐 수학 문제를 푼다던가 편하게 수학 문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학 문제 자기가 조금 평소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네. 그러니까 뇌에 어떤 에너지를 100% 쏟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먼저 공부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밸런스를 찾아도 되는데 네. 일단 죽었다 깨 아침에는 무조건 오직 국어 하니까 졸린데 지문 읽으니 당연히 안 되고, 읽히고 그쵸. 틀리고 그럼 나는 성적이 안 오르네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사실은 학교별로 반영 방법이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혹시 지수쌤이 다니셨던 학교의 지금 수능 정시 반영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지금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학교별로도 반영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네. 학교에서는 수학 한 문제를 더 맞으면은 더 많이 오르고 네. 어떤 학교는 영어 한 문제를 더 맞춰 더 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 밸런스 비중을 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러니까 사실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과 학생들은 수학이 중요하니까 내가 수학 공부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지라고 하는데 사실상 어느 점수가 도달하면 네.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네. 내가 100시간을 투자해도 200시간을 투자해도 못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네. 차라리 그 킬러 한 문제 더 맞추려고 에너지를 쏟는 시간에 국어 한두 문제, 과학 한두 문제 더 맞추는 게 대학교 가는 데는 좀 더 유리한. 그래서 네. 아마 그때 1탄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4등급 맞고도 의대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이게 진짜 신기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있었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도 수학 3등급 맞고도 서울대 간 애들 많고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네. 최소한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점수들과 내가 단위 시간 공부 투자했을 때 어디를 더 올릴 수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공부 덜 됐다고 하면 모의고사 봐야지 하면 싫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봤을 때 네. 왜냐면 그 성적 나왔을 때 그걸로 1위 하기 싫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모의고사의 의미는 네. 내가 봤을 때 현재 나의 위치와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약점인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되게 필요합니다. 제가 문득 지금 생각이 난 게 성대는 탐 비율이 되게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닌가?
과탐 비율은 높고요. 네. 사탐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15년 전이어서. 네. 15년 전이어서. 그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긴 했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가 이제 이과 기준은 국어 25%, 수학 40%, 네. 그다음에 과탐 35% 이렇게 반영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탐이 그 국어보다는 또 중요하고 사실 과탐 아. 같은 경우는 수학보다 네. 조금 고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화학이랑 생물 같은 고인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두 문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냥 100분위가 툭툭 떨어지니까 환산 점수가 되게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인물들을 살짝 넘을 수 있을 정도까지 점수는 좀 받아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네. 근데 요 표가 지금 네. 재학생들한테도 나가나요? 이런 그래서 표들이? 요거 같은 경우 저희가 이도에서 재원한 학생들의 작년 데이터들 다 모아서 정리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각자 등급에 맞춰서 어떤 공부 방법들을 저희가 이거 신청한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제가 4등급, 국어 4등급이면 뭐 인강을 할지 독학할지 이런 거 결정하고 또 인강은 또 어떤 선생님 걸로 좀 한번 들어봐야겠다. 네네네. 좋다는 거 한번 해보는 거 나쁘지 네.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 좀 등급에 따라 맞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맞아요. 그거에 맞춰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는 좀 더 과목적으로 좀 밸런스 있게 공부하는 게 맞고 좀 시기적으로 갈수록 네. 이제 6평, 9평 수능 직전으로 갈수록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네. 모든 과목 지금부터 사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하면 국어 1시간, 수학 5시간, 영어 1시간, 과학 5시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과니까 수학, 과학이 중요하지. 물론 이제 수학, 과학이 노베이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밸런스 있게 하다가 어느 정도 쌓이고 난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필요한 과목들 그때 좀 더 올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공부하는 게 가장 뭐 중요하다고 3시간, 3시간 이렇게 네. 짜서 네. 한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한 6월쯤부터 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6월 평가원이 되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수생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재학생들끼리의 비교였다면 네, 네. 6월부터는 이제 재수생들도 같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네. 6월 평가원도 이제 2주가 미뤄졌고 네. 그다음에 사실 대학들 같은 경우도 강의가 네. 지금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반수생들이 되게 편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반수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생활 다 즐겨야 되거든요. 네. 뭐 동아리 생활도 즐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쯤이면 사실 중간고사 이제 시즌이고 막 이래야 정상인데 그렇죠. 사실 지금 대학 반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완전 기회네요. 네 사실 반수생들은 지금 온라인 강의 빨리 듣고 자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 같은 경우는 반수생들이 9월 달부터 많이 들어왔다면 네. 올해는 6월 달부터도 반수생들이 충분히 응시가 가능한 상황이고 네. 예년에 비해서 6월 달 성적의 갭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어떤 네. 생각이냐면 사실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어떤 분포가 나오냐면 재학생들이 공부량이 좀 적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내신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재학생들이 떨어지고 재수생들이 성적이 굉장히 더 좋았다. 근데 이제 여기에 플러스 반수생들까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6월 모의고사 학생들의 분포가 더 양극화가 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웃었냐면요. 저 재수생 때 진짜 반수생들 너무 싫었거든요. 극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도서관 가면 이제 EBS 수능 특강 피고 있고 막 그런 애들 있고 네. 막 이제 기숙사에 이제 EBS니까 소위 말해 반밍아웃이라 불러요. 반밍. 예, 네. 반수 커밍아웃이라 반밍아웃을 하는 네.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다들 이제 저희도 이미 다 하고 반생들이 이미 학교 붙여놓고 인강 하고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재수생들 반생들 파워가 더 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현역들도 지금 대놓고 정시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원래 지금쯤면은 중간고사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중간고사 대비 안 하고 정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정시 준비에서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네. 더 다른 표본의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떤 친구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네. 친구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여기는 잘 연세대학교나 고려대 같은 이런 상위권 대학들이 네. 정시 인원은 10% 이상 늘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된다고 반밍아웃. 해놓고 이제 하실 겁니다. 이제. 네. 네. 그러면 국어랑 네. 지금
국어 이제 지금은 시기별로 좀 밸런스 있게 네. 공부를 하고 6월 이후쯤 해가지고 그 모의고사 이후쯤 네. 해서 이제 약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네. 하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조금 음. 보고 그래서 네. 6평 때까지 개념 다지는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네, 네. 6평 이후에는 이제 내가 실무를 풀 수 있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전 네.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개념이 좀 빵꾸난 데를 더 들어야 되는 심화 과정을 들어야 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적 밸런스를 보고 아 이제 내가 여기서 공부 시간 어떤 과목은 늘리고 네. 어떤 과목은 줄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목표한 학교가 있으면 네. 이제 거기에서 내가 어떤 과목이 좀 더 올라야 되는지 네. 그 부족분까지 좀 캐치를 해서 몇 문제를 이제 더 맞으니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RPG 게임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혹시 RPG 게임 해보셨나요? RPG 뭐 게임 예를 들면 뭐 메이플 스토리 이렇게 막 성장 레벨 1, 2 올라가고 이런 거. 롤토 체스 같은가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이런 건 학생들이 네. 게임을 많이 막 하는 이유가 사실 내가 레벨 1이었는데 네. 막 몬스터를 잡으면서 레벨 2, 3 승급이 올라가고 되고 막 그리고 좋은 무기 네. 뭐 좋은 값 하면서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쌤께서 네. 오늘 하루 종일 7시간 내는 게임인데 레벨이 1이었어요. 그럼 느낌이 할맛 안 어떨까요? 나죠. 할 맛 안 나니까 바로 네.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적겠죠. 공부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적이 이 정도 낮은데 네. 내 목표는 바로 이렇게 된다. 네. 그러면 사실은 내가 공부 성적에서 올라도 도달하지 못하니까 되게 실망감이 크고 네. 되게 애들이 공부에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가 이거라면 역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설정을 해서 1단계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어떻게 더 맞아야 되는지 네. 여기 도달했어. 그럼 이제 2단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몇 개씩 더 맞아야 되는지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서 1단계는 3월, 2단계는 5월, 3단계는 7월 해서 5단계는 11월 이렇게 차곡차곡 네. 성장하는 느낌을 받으면 학생들도 공부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그래서 공부를 약간 게임과 비슷하게 물론 다르죠.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노래 부르면서 했어요. 신난다, 재미난다 막 이러면서 공부했어요. 네, 그럼 좋은데 이돌에서는 사실 그렇게 공부하면 바로 이제 네. 옆자리에서 컴플레인 들어가거든요. 신난다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저는 개념 공부를 하라고 하면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거든요. 아이들이. 왜냐면 문제풀이야 뭐 모의고사 풀고 뭐 하고 하면 되는데 개념을 잡는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국어나 뭐 수학이나. 그래서 네. 학생들이 가장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게 네. 목차를 잘 안 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인강이 있으면 그냥 인강 그냥 쭉 보는데 네. 사실은 저는 앞에 목차를 보고 네. 그다음 교과서 같은 경우 우리 수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단원 목표, 대단원 목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내가 백지노트처럼 쓸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개념 정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네. 그 목표를 가지고 골고루 내려고 하는 거지 지역적인 곳에서 내서 너 대학교 떨궈야지 이런 거 아니거든요.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서 되게 이슈가 된 문제가 있었거든요. 뭐요? 그러니까 공무원 한국사 시험 문제였는데 네. 그 연도 문제가 나왔는데 네. 서적의 출판 연도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서적이요? 네, 서적. 근데 뭐 이게 고려 시대, 뭐 조선 시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왕의 시기에 3년 차이 나는 걸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맥락 없이 거의 찍어야 되는 맞아.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 문제 때문에 합불이 결정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그 맞아. 한 문제 떨궈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네. 사실 수능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대학교에 수학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네. 모든 단원에서 골고루 내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단원, 대단원 목표, 중단원 목표, 소단원 목표를 보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그러면은 뭐 정규 분포 딱 그러면은 정규 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스스로 좀 정리해서 증명할 수 있게끔 네. 백지노트를 쓸 수 있으면 저는 개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백지노트가 진짜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운데 네. 그래서 그만큼 공부하셔야 합니다. 정말. 네. 그래서 개념 들은 것들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그 인강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노트 같은 걸로 해서 빈칸 채워서 채우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그게 그런 목적인 거예요. 잘 되돌아갈 수 있게끔 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탑 네. 2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학생들이 네. 가장 많이 질문하는 탑2. 네. 네. 논술 전형은 언제 어떻게 준비하나요?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이 제가 궁금해서 써놨는데 네. 논술로 뒤집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네. 충분히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죠. 사실 논술 전형 준비한 애들은 일단은
생기부가 소위 약간 망가져 있는 네, 학생, 네. 관리 안 한 학생들이 이제 하는 전형인데 네. 이제 정시랑 특히 이제 그냥 재수하는 학생들 정시하면서 이제 논술을 할까 말까 어차피 수시를 쓸 수는 없는데 네. 학생부가 안 돼서 네. 그렇다고 이 수시 6개를 버릴 수는 없고 아, 그쵸.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까운 걸 논술로 해도 되는데 해도 되나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뭐 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막 이런 거 되게 궁금해 맞아요. 많이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논술이 약간 최후의 약간 수단 느낌으로 네. 아이들이 그래서 사실 이게 논술 뽑는 인원이 계속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실질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세대학교가 네. 600명에서 한 380명으로 거의 3분의 1을 덜어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왔냐면 네. 대치동 농술학원이 바로 직격탄을 맞았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논술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의대 빼고 가장 네. 높은 일반 4년제 종합대학이 연세대학교인데 네. 이제 보통 논술 준비하는 만약에 겨울방학 때부터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연세대학교를 일단 가장 그쵸, 높은 학교로 네. 준비하는데 연세대학교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네. 시작하는 인원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네. 몇몇 논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원래 200명 놓고 강의하시던 분이 50명. 어떻게 그래서- 같은 학원 강사로도 많이 아깝다. 그래서 이미 벌써 대치동 논술학원들이 사실은 많이 좀 다운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 계속 인원도 줄고 네. 향후 2, 3년 뒤에는 뭐 논술 뽑는 인원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네. 많이 얘기를 해서 조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이럴 게일수록 즉 뭐냐면 대치동에서도 준비를 덜 한다고 하면은 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은 예년보다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댓글에 박덕후님이 논술 잘하려면 책 많이 읽어야 되나요?라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인문 논술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이게 단순히 논술이 글을 잘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킬. 수리 논술뿐만이 아니라 인문 논술도 네. 약간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만 네. 답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실질적으로 제가 데이터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논술을 그럼 혼자 준비하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조금 쉽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네.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 경희대학교 논술 경쟁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뭐예요, 뽑는 이게? 인원에 비해서 지원자들이지 뭐 치대, 한의대 뭐 이런데 의대 이런 데는 경쟁률이 거의 100대 1 뭐 네.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이제 경쟁률이니까. 정시로가 들어가는 게 훨씬 쉬울 수도 그러니까 있는. 이거 보니까 아 이거 논술을 해야 되나? 네, 논술 이거 되나요? 막 그런 경우는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합격자들의 이제 등급을 해서 이제 인문 논술은 이제 국어 등급, 이제 수리 논술, 자연 논술은 수학 등급인데 보시면 수학이 4등급인데 그러니까 보통 논술로 뽑는 학교들은 네. 인서울대 학교들만 보통 논술을 뽑거든요. 아, 네네. 근데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4등급대 애들도 인문 논술로 합격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리 논술도 수학이 4등급, 5등급인데도 합격. 수리는 하면서 합격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오, 이러니까 애들이 지원을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로또 같은 거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약간 그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조금 더 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시에서는 네. 한 문제 틀릴 때마다 학교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내가 수학 1등급이다. 네. 그러면은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양대, 중앙대 밑으로 논술을 안 써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수학 2등급이다. 네.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건국대 아래로는 안 논술을 안 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제가 뭐 학교 서열 조정하는 건 아니지만 뭐 보통 이제 서울 중하위권 대학들 뭐 네. 광운대라든가 뭐 단국대, 세종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학 1, 2등급인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한 학생들이 수학 3등급, 4등급대 학생들이 많은데 네네. 그 학생들끼리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끼리 경쟁률이 몇십 대 1인 거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 내가 거기서 미리 준비를 잘 하면 되게 좋고 네. 학원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논술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첨삭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쓰는 거보다. 네, 그러니까 논술을 내가 인강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네. 논술 인강을 듣는다고 해서 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자연계 수리 논술 강의를 했었는데 네. 수학 잘하는 애들도 제 논술 딱 문제를 내주잖아요. 네네. 절반이 백지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대과인식 답에 하다 보니까 이게 써내려가는 과정이 되게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잘 정리해 놓고 이거를 첨삭 선생님이 보시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과목이나 다 똑같네요. 네. 그 오답을 찾고 어디가 틀렸는지 알아야 되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몇 문제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조금 더 유리한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첨삭을 더 잘 받아야. 네. 그래서 이돌에서도 이런 이제 논술 같은 거 첨삭 프로그램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쓰면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논술 첨삭도 해주고, 정말요? 네, 그리고 첨삭도 해주고, 괜찮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수능 이 친구들이 나오는 모의고사 등급 맞춰서 네.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학교들과 그리고 이 친구가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까지 다 조합을 해서 적당한 이제 논술 쓸 수 있는 학교들을 저희가 네. 뽑아서 주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들. 아니 뭐 거의 전반적인 걸 다 관리를 해주고 사실 공부를 어떻게 하냐보다 저는 이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재수학원 전 선택을 할 때 스파르타식으로 제일 강력하게 추천을 하거든요. 저도 어른이지만 관리가 안 되면 사람인지라 그래서 좀 가둬두고죠. 여기도 약간 좀 스파르타식. 네, 완전 가둬두고 합니다. 완전 가둬두는데요. 네. 네. 이돌 듣자.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논술도 저는 생기부가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준비한다기보다는 네. 일주일에 한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를 하루에 몰아서 주말 정도 하루에 몰아서 네. 뭐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고 이돌에 계신 선생님들께 첨삭을 부탁드리면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한 6평 이후에는 네. 이제 저희가 이돌 랩에서 네. 이제 성적 처리 같은 것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아, 전국에 있는 이제 논술하는 학생들 기본적으로 문제를 주고 네. 풀게 시켜서 성적 처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 정도 실력이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까지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하셔서 논술학원 다니면 좋은데 네. 사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대치동에 있는 힘들죠. 논술학원까지 오기 그쵸. 쉽지 않으니까. 비싸요. 너무 아니 제가 이제 대치동 강사긴 하지만 네. 제가 그 돈 주고서는 애를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비싸거든요. 네. 학원비들이. 네, 논술학원 또 네. 엄청 비싸서. 엄청 비싸죠. 첨삭 그거 일일이 다 받고 해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생기부 가지고 일단은 도전을 해보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네. 이제 논술 전형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네, 3, 맞습니다. 4등급이면. 네네. 네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지원이 가능하니까 저는 이제 이게 그렇게 되지만 물론 이제 사실 1등급 대인 학생들이 붙을 확률이 더 높은 건 맞는데 네네. 뭐 내가 3등급이라고 4등급이고 5등급이라서 논술을 포기해야겠다라고는 안 하셔도 된다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한 4, 5등급이면 논술 하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이게 잘못된 정보네요. 네. 왜냐하면 사실 수학 가형 같은 경우 보시면 네. 1등급 컷이 92점이고 네. 2등급 컷이 85점이고 3등급 컷이 8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88점 받은 애가 네. 뭐 실수로 한 2-3개 틀리면 바로 4등급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아파요. 네. 그러니까 다 애들이 사실은 다 거기인 애들이 많거든요. 큰 차이가. 네. 진짜 모르실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고대 들어가고 저는 성대 들어갔는데 딱 한 문제 차이로 갈렸거든요. 네. 뭐 과에 따라서 네.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4등급이라고 해서 수학이 아예 안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학생의 어떤 실력도 조금 더 자세히 해보고 맞춰보고 그런 것들도 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쓸지를 다 알려주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하. 오늘은 네. 나중에 이렇게 클립 잘려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결국 선택은 학생 몫이네요. 네. 학생 몫이긴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이제 이돌에서 네. 많이 주시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돌 스파르타가 지향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학원들은 시간표 다 짜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라라고 한다면 이돌 스파르타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우리가 오케이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탑다운 방식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바텀업 방식 아래서 소비자들, 수요자들,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 방향을 네. 들고 오면 저희가 그거를 검증해주고 이제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저도 대치동에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이제 고3을 보냈었는데요. 네네.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공부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돌에서는 그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서 선생님들 관리가 또 되니까 네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그냥 넘어가 볼까요? 네. 탑 잠시만요. 네. 탑 1이 뭘까요? 혹시 아이들이 가장 궁금할 고3들 재수생들이 가장 궁금했을 네,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하나 남았어요. 예. 요걸로 또 선물이 갈리죠. 어떤 게
어떤 걸 많이 궁금했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거 보기 전에는 뭐지 그랬는데 보고 나니까 그랬거든요. 만약에 당신이라면 재수생이라면 어떤 게 가장 궁금할까요? 대입 갈 때 지금 이 뭐 생기부 나왔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나왔고요. 그다음에 과목별 어떻게 공부하는지 논술 다 나왔는데 딱 하나 안 나왔어요. 딱 하나. 공부 몇 시간 해야 서울대 가나요? 공부 몇 시? 저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전에 그 사업을 잠깐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서울대 분이 왔었는데 뭐 게임 뭐 프로 게이머셨대요. 그러다가 1년 공부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년 공부해서 이과로 공대를 들어가신 거예요. 서울대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케바케죠. 네, 저도 이제 가장 독하게 했던 친구는 하루에 순공을 20시간 찍거든요. 네? 하루에 한 끼 먹고. 네. 예. 20시간요? 네. 한 끼 먹고 3시간 자고 이렇게 하던. 네. 그게 가능해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거 뭐가 이제 다르겠죠. 아까도 했지만 사실 그게 정답인 게 누구는 이제 공부 투자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똑같잖아요. 우리 학생들 가르쳐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학생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의 좀 능력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사실 수능이라는 과목이 네. 수능이라는 과목이 IQ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IQ가 높으면 유리하긴 하지만 네. 사실 수능 시험이 고차원적인 아예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네. 내가 IQ가 100이어도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게끔 설계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지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공평하게 조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수시도 어느 정도, 정시도 어느 정도 되는 아이예요. 네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더 밀게 하실 것 같아요? 수시를 더 밀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5대5였던 수시 5, 정시 5였으면 네. 그런 학생들은 수시를 한 현역 기준으로 하면은 네. 수시를 기준을 좀 더 높일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건은 네. 수시 준비하기가 애매하고 그쵸. 정시 준비하기가 좀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정시 예년보다 더 커트라인도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올해는 정시 준비하기 학생들이 조금 더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아, 반면에 이제 어떤 학생부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는 시간이 더 짧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네. 더 방향성이 예년에 비해서 좀 더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조금 더 수시 비중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애들은 수시를 조금 더 잘해서 나가는 게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수시 비중이 또 높기도 하죠. 대학별로 네. 뽑는 게.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교육부에서 워낙 말이 많아서 네. 정시 비중을 계속 높여가요. 그래서 이제 40%까지 이제 늘리는 걸로 잡혀져 있는데 네. 그래도 일단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아직 수시 네.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고 있어서 네. 반반이라면 수시가 더 네, 더 좋다고 나을 것 합니다. 같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탑1은 뭐 네. 한번 너무 가볼까요? 궁금해요. 제가 네. 궁금해요. 네. 가볼까요? 네. 네. 결국 탑1은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네. 선생님, 저 이 대학교 땡땡 대학교 가고 싶은데 몇 점 맞아야 가나요? 이거. 이 커트라인이 진짜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거 그리고 잘 공개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네, 아까 사실 말씀해 네, 주신 공개가 것처럼.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료 모으기가 되게 쉽지 않고 네. 그래서 최대한 표본들이 많아서 걔네들의 입시 결과를 계속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되게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실 이제 저거를 확인하려면 예비 받은 학생들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데 네. 예비 받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되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일단은 최초 합격을 하면은 네. 되게 애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고 싶어도 되는 게. 어, 근데 문 닫고 들어갈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쵸. 합격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17일까지 네. 전화 초합이 돌았어요. 네. 근데 2월 14일, 15일에도 계속 연락이 와요. 저한테. 어머. 저 이제 예비 이제 제 앞에 원래 50명 있다가 이제 45명 빠져서 5명밖에 안 남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마음을 엄청나게 졸여요. 네.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정작으로 자기는 추가 합격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네. 기분은 최초 합격하는 걸 되게 선호해요. 저기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반반인 것 네,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예민해.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뭐 정시 원서 조합을 하면은 네. 하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최초합과 추합을 그 근처에 있는 거, 네. 이제 한 과목을 이제 거의 문 닫을 때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딱 예비가 딱 나오면 예비 2번이어도 불안해요. 안 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예비 1번이어도 불안해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그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네. 시간이 꽤 길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보통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보통 1월 중순에서 말에 발표를 해요. 네. 근데 최종은 2월 4일 날 다 되고요. 아이고, 근데 네. 걔네들 등록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2월 7일, 8일이 돼서 최초 합격과 추가 합격자가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3월 때까지 그냥 계속 쓰지만 네. 그러니까 편하게 예비 번호 받은 애들은 좀 편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문 닫을 번호에 있는 애들은 계속 조려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이제 붙으면 이제 네. 마지막 날 이제 전화 받으면 이제 저도 이제 마지막 날 전화 받았다고 카톡으로 되게 많이 왔어요. 이제 네. 그런 애들은 저희가 점수 알고 있으니까 커트라인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정시 컷이라는 거는 예비 번호 그 점수대를 얘기를 하는 네. 건가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 네. 학교에서 빵꾸난 것들을 잘 공개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도 그래서 무조건 가장 문 닫고 들어간 애들보다는 예비 번호 약간 중간에서 중간 아래 정도 네. 정도를 저희가 좀 기준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이걸로 입결을 조금 학교끼리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낮으면 뭐야 이 학교 커트라인 우리 학교보다 낮네. 그러니까 또 커뮤니티에서 또 엄청 싸워요. 네. 애들끼리.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좀 되게 고민도 많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은 커트라인이 그래서 매년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 네. 이걸로 가지고 우리 이 학교가 더 좋네 나쁘네 할 거는 아니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와, 그러면 이거 알 수가 있기는 한 네, 건가요? 어느 정도 네.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네. 2018학년도 연세대 정시 결과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문과 기준으로는 이제 경영학과가 제일 높으니까 네. 국수단 평백으로 보면은 경영학과가 최초 컷은 제일 높아요. 네, 이제 98.2로 98. 그리고 경제학과가 그냥 97.6. 그다음에 네. 그 밑에 쭉 있어요. 네. 그다음에 최종 커트라인도 사실은 이제 경영학과가 제일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19학년도를 딱 보시면 네. 최초 컷은 여전히 경영학과가 높은데 네. 최종 컷을 보시면 경영학과가 제일 낮았어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게 표본의 분포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사실 배치표가 입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배치표에서 너 몇 점까지 들어가라고 네. 하면은 이제 그 위에 있는 애들 좀 편하게 쓰는데 이 그쵸. 근처에 있는 애들이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해요. 네.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이 평소보다 많이 쓰면은 입결이 유지되는데 평소보다 조금 덜 쓰면 네. 이게 점수가 확 내려가요. 이게 눈치 싸움이란 말이 네.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이 근처에 한 50명이 써야 되는데 네. 40명이 썼다. 그럼 밑에 10명이 더 합격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10명 중에서는 네. 여기를 내가 점수가 안 되네? 라고 해서 안 쓰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그 점수가 쭉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애가 이제 네. 붙은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전기전자공학부라든가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 이 점 394점이 붙었는데 네. 그 다음 점수가 384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10점 차이가 났던 거죠. 이 10점 차이는 사실 엄청 큰 거거든요. 엄청 크죠.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아무도 지원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배치표에서는 395점까지 붙을 수 있어라고 네. 하니까 393, 392, 391 애들은 다른 과로 피신을 한 거죠. 약간 빵꾸와 느낌이 네, 비슷한. 네, 그렇게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커트라인은 이렇게 매년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2019학년도에는 경영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2020학년도, 네. 그러니까 작년이죠.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으니 많이 지원했을 네. 것 같은데. 경영학과가 터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경영학과가 예상보다 환산 점수가 더 높게 형성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왜 거예요. 약간 이렇게 카지노 느낌이죠. 그래서 할 거면 아니야. 그러니까 할 거냐 이런 마냐. 결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네.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한 3년 거는 좀 봐야 네, 되겠네요. 최소한 그래서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2018학년도부터 영어가 절대 평가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18학년도, 19학년도 이제 작년 거죠. 20학년도 네. 이렇게 세 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네. 아까도 얘기했던 커트라인들에 대한 것들을 점수를 직접 해서 이건 이제 의대 같은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점수 때는 이제 국어 2개 틀리고 이제 수학 다 맞고 네. 영어는 1등급이고 이제 물리 2를 이제 한 3개 정도 틀린 학생인데 네. 이 정도면은 불합격된
제외하고는 다 의대를 아마 합격이 가능했다라고 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 저희가 인문계도 이렇게 전부 조정해서 저희가 지금 다 정리를 해놓고 네. 우리 학생들을 상담하는데 이 정도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봤을 때 되게 탐났었는데. 그래서 네. 요거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네.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좀 대충 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어요. 네네. 아무래도 좀 비중이 좀 낮아진 것 예. 같아요. 특히 이과 애들 90점만 넘으면 너무 되니까. 되니까 이런 네. 느낌인데 되게 안타깝게 이제 수학이 89점에서 2등급인 학생이에요. 네. 그러면 되게 보니까 이제 의대 이제 치대 한의대 수의대거든요. 네. 이제 보면 거의 치대는 거의 합격되는 내가 거의 어. 불합격이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영어를 90점이 됐다. 네. 그러니까 동일한 점수에서 영어를 오. 90점 바뀌었더니 실제 합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의치한수 같은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교들은 영어 반영 비율이 되게 낮은 것처럼 보이긴 한데 1등급하고 2등급 차이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율은 작은데 네. 1, 2등급 차이를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향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1등급 딱 안정권이 돼야 이것도 네. 그냥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네, 거지. 그래서 네. 사실은 그래서 완전 의대 반대네. 같은 경우는 네. 영어 2등급이면은 국어 수학 탐구를 다 맞아도 못 가는 의대가 있어요. 아니, 그럼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는 가거든요. 서울대는 네. 영어를 거의 안 봐서 네. 영어만 2등급이고 나머지 다 맞으면 서울대 의대는 가요. 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의대 몇몇 군데를 못 가게 됩니다. 그래요? 네. 우와. 그래서 네. 뭐 단국대 의대라든가 의치대 의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영어 한 등급 차이가 한 20점 차이 나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또? 그러니까 그래서 네. 오히려 의대를 가겠다, 치대 한의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영어가 1등급이 돼야 조금 더 국어 수학 탐구를 공부하는 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중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정말 밸런스 있게 좀 네. 맞추긴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준은 평균적인 수치예요. 그러니까 네.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입결을 토대로 해서 평균적으로 저 정도 점수는 받아야지 저 학교들을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성안은 성균관대, 한양대 기준으로 한 거고 저기는 이제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이대, 건대 정도 가려면 저 정도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저게 파란색 선이 이제 맞아야 되는 점수대고 네. 이제 저 주황색 선이 학생의 성적이고 그래서 저 더 오른쪽 늘려야 되는 네. 그게 보이네요. 딱.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로는 네. 그 과목별로 어느 정도 100분위가 모자른지 그걸 저렇게 제시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이거 갑자기 듣다가 여기 직원분들이 몇 명이세요? 이거를 혼자 다 하시진 않을 거예요. 제가 혼자 하진 않고 이제 네. 저희 이돌랩 연구소 네. 직원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료 모으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대면으로 상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돌에서는 이렇게 서면으로 아. 이렇게 학생들이 저 성적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네. 직원분들 각혈 안 하시는 게. 네, 안 그래도 제가 퇴근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네. 직원들이 되게 눈치를 많이 봐요. 네, 여기 불만 사항 많네요. 네. 집에 보내주지 않으십니다.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배치표 같은 거죠. 그래서 네. 그 학교별로 일반적인 누적 100분 이상 어느 정도 가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고요. 그래서 네. 이제 과가 아까도 지금 경영학과가 되게 높을 때도 있지만 되게 낮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를 이렇게 일렬로 줄 세우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좀 판단을 해서 네. 저 정도 레인지면은 이제 저 학교들의 어떤 과가 됐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네. 지금 정리는 거의 다 됐고 네. 이제 6평 끝나고 나면은 6평 모의고사에 좀 맞춰서 네. 학생들이 보일 수 있게끔 저희가 센터에도 이제 비치를 네. 할 예정입니다. 6월 달에도 한번 저번에 입시에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네. 한번 컨설팅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 방송 여기서 이제 약간 마무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에 3탄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안녕.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